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 코 성형 2탄입니다. 내가 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좀 재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콘텐츠를 꼭 봐야 됩니다. 그렇죠, 원장님? 네.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성형외과 원장 임지홍입니다. 네, 보통 제가 좀 알아보니까 코 성형, 콧대를 높이든지 하는 성형, 코 성형을 하면은 두세 번 정도는 더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코 성형을 다시 하시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모양적인 문제죠. 예. 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코는 이제 외부에서 피부가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죠. 예를 들면 사람이 누워 있을 때 가장 위로까지 올라와 있는 부위는 코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중심축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중심축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모양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재수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있거나 이제 구축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모양적으로 이제 변형이 온다든가, 그리고 뭐 쓰는 재료에 따라서는 모양적으로도 만족하고 하는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 재료에 대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보형물이나 뭐 실리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물감이 느껴진다든가. 다양한 이유가 네, 있네요. 굉장히 다양하죠. 내가 싫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네, 원장님 아까 이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염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단순 변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재료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수술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이 염증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원인은 일단은 염증이 생긴 원인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 따라서요. 예, 수술 직후에 생긴 염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생긴 오염 혹은 이제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을 경우에 그쪽으로 이제 어쨌든 코로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세균이 침투돼 가지고 생긴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불명확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코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이제 꽤 이제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다른 부위에 감염이 생겼을 경우 이게 혈행성으로 그 세균이 퍼지게 될 정도로 이제 그쪽 침투된 부위, 예를 들어 폐로 들어왔다. 네네. 그러면 폐에서 그 방어벽이 무너졌을 경우 우리 혈액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혈액내로 들어가는 세균은 몸에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부위에 있는 보형물이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형물을? 네, 그러면 내 몸이 아닌 약간 이질감 있는 거 좋아하는. 네, 그러면 다른 부위에서 그 면역학 적으로 그 세균이 다 잡혔다 하더라도 그게 돌아다니다가 코에 남아 있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면역학적인 요소와 재료 둘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나 혹은 우려가 되시는 이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재료 선택에 있어서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제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전편, 1편을 찍었습니다. 코 성형 재료에 대해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떠 있을 텐데 그거 한번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보형물이 있고 자가진피, 동정진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도 이 부작용 사례가 좀 빈도수를 좀 체크할 수 있을까요? 보형물은 어느 정도 나오고 동정진피, 자가진피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부작용은 이제 그 부작용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이제 같은 실리콘 보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쓴 부위라든가 아니면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그렇죠. 또 다른 문제고요. 또 사람에 따라 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재료별로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요소들이 좀 틀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공적인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에 대한 이제 빈도가 빈도가 좀 높을 수 있고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온거나 아니면 동종 조직보다도 이제 반대로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온거나 이제 동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공보형물에 비해서 염증의 빈도는 조금 안심할 수 있겠으나 이제 다른 흡수되거나 이제 아니면 유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각각 그 재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나서 이제 코 수술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겪어보시기에 네. 어떤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재수술을 하러 찾아오는 이제 재수술 피할 수 없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고요. 그다음에 구축이고, 예. 그리고 대부분은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제 조금 더 모양 개선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코끝이 떨어졌든 돌아갔든 이제 아니면 좀 비대칭이 생겼든 그런 모양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재수술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여러 가지 이 재수술 고려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재수술에 있어서 환자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재수술을 첫 수술일 경우에 이제 환자가 초점을 맞추는 니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재수술을 통해서도 재수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제 목표가 뭔지가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재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염증 때문이다. 그러면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염증을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구축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걸 다 반영을 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그죠. 그거를 만일에 해결을 못할 수술이다. 그러면 사실 환자는 그 수술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견뎌야 되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상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게 개선이 안 된다면 환자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이거는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해서 수술 진행하지 말아야겠죠. 네. 그럼 이 코성형에 대해서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내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형물을 넣었다가 좀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 여러 네. 가지 부작용, 아까 염증도 있겠지만 내가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기존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수술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또 재수술을 하게 되나요? 이제 인공 보형물 같은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을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재수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콧대 높이가 낮다.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이제 넣어봤었는데 이제 본인의 몸하고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럴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리콘 보형물 주위로 염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자가 조직이라든가 이제 동종 조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염증 발생률이나 구축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재수술 선택할 때 이제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실리콘 보형물이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염증을 제거하면서 이제 보형물에 의해서 이제 확보된 높이는 같이 확보하기를 원하실 경우에 그렇죠. 네. 실리콘을 제거했는데 안쪽에 염증 상태가 심하면 사실 실리콘을 거기다 다시 바로 집어넣기는 힘들거든요. 염증을 다 제거해도 실리콘 다시 넣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제거하면서 이제 자가 조직이라든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메가덤이나 이런 재료들 해서 동종 조직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 있고 수술로서 제거돼서 이게 미세하게 남아있는 염증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예, 조직을 대체한 상태에서 이제 약으로까지 같이 치료하면서 이제 두 번 수술 받지 않을 수 있게 이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요. 구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 같은 경우에도 해결하려면 보형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구축된 코에다가 보형물을 다시 넣는다는 건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도 보형물 빼고 이제 동종 조직이나 자가 조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네. 좀 보완을 이렇게 하는군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실리콘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례니까 꼭 실리콘을 나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맞죠. 실리콘이 굉장한 장점이 많죠. 예. 뭐 높이 확보는 실리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면은 이제 보완적인 치료로 그렇게
많이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부작용이 났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염증이 생겼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던 재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막연하게 코 수술을 이제 다시 하고 싶다. 이제 아니면 그냥 재수술을 코는 뭐 여러 번 해야 모양이 이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수술을 통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개선을 원하는 환자분이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점 그리고 부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재료의 선택과 그리고 가능한 건 가능하고 이제 안 되는 한계점은 명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환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수술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재수술은 하기 싫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럼 첫 수술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네. 병원을 고를 때 이것만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재료 같은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코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자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피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라는 돌출된 부위에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이제 고민과 이제 충분한 상담 그리고 환자분의 니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을 고르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감사합니다. 병원 좀 소개 좀 한번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 병원이고 네. 어디 병원이다. 저희 병원은 PR 시간을 제가 이런 걸 잘 못하는데요. 저희 병원은 이제 서울 강남역하고 신사역 사이에 있고요. 네. 네, 병원 이름은 하이엔드 성형외과라고 알겠습니다. 저희 뭐 채널을 혹시라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마무리할 건데 원장님 끝인사 알고 계시죠? 자, 하나 둘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